자, 여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언제부터 오셨어요? 예? 아, 금요일? 자, 원래 그 공부는 조금이라도 하셨었나요? 처음 하신 거예요? 예. 자, 그 문제 풀기에는 조금 힘드실 텐데, 그래도 내용도 좀 설명하면서 하니까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오늘 경기 변동 쪽 할 겁니다. 70페이지 볼게요. 70페이지. 자, 우리 노트 70페이지. 잠깐만요. 자, 이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 수준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경기 변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반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총체적인 국민 경제 전체 활동, 예를 들어 국민 소득이라든가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런 거 있죠. 종합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의 수치 자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이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여러 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 주된 순환을 우리는 주글라 파동이다 해줍니다. 주글라라는 사람이 얘기한 파동이라고 해서 이걸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보통 이제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글라 파동. 자,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하면 주로 이제 주글라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점이고, 요걸요, 저점이다. 요걸 또 다른 정점이다 해줍니다. 요거를 후퇴 국면, 얘를요,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황. 그 다음에요, 회복 국면, 그 다음에요,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불황 사태가 있었던 적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IMF 때입니다. IMF 때는 이제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생산은 감소되고 고용은 축소되고, 그 다음에 종합 주가 지수는 500선이 무너졌죠. 그리고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이러한 시기를 우린 불황이라 하는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놨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닥치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니까, 그냥 그동안 놀리고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놀고 있던 이제 그 실업자들 있죠. 이분들 모셔다가 다시 얼른 또 뭐라고요? 다시 이 공장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이 건설 경기는 뭐 건설업자는 손가락 빨고 있었고, 거래는 뚝 끊기고 가격은 폭락하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되죠. 잘 팔릴 걸로 예상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허가도 맡아야 되고, 건설업자는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착공해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바람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걸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 하는데, 보통 이제 한센이 얘기하는 파동, 한센 파동을 주로 부동산 경기로 이게 간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경기 변동의 순환별 특징이라고 해갖고, 자, 요거는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좀 규칙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 부동산 경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요거를 뭐라고요? 정점, 요거를요, 저점, 또 다른 정점인데, 자, 보통 요 시기를 뭐라고요?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하향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치고 좋아지는 시기죠. 요거를요,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걸요,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네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시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를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혹은 팽창 국면에 있다 해줍니다. 뭐 건물 같은 거 마치고 거래도 많아지고 하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도 뚝 끊기고 건물 같은 거 안 지으려고 하죠. 이 경기가 상당히 수축돼 있다, 혹은 위축 국면에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때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기업 하위가 좋다는 얘기는 현재 팔려고 내놓은 것보다는 사려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매도자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죠. 나중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얘는 거꾸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 이거 매수자는 안 사려고 합니다. 매도자는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요 매수자가 중시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 사례를 가지고 좀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하향 국면에서는, 하향 시장에서는 요쯤에서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여기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해집니다. 그래서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거의 다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높았던 가격이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거의 다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한가. 요쯤에서 판단하려고 하면 상한가가 일반적이지만, 만약 요쯤에서 판단하게 되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준 가격으로밖에는 못 삼습니다.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쯤에서 판단할 때는 하한 가격이 일반적이지만, 요쯤에서 판단하게 되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요 기준으로밖에 못 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에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요거는요, 반대로 가는 지표. 자, 같이 가는 지표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도 있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량이라든가 착공량이라든가 완공량.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착공량, 완공량,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뭐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은 저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측정 지표들인데, 근데 이 반대로 가는 지표는 좀 안 좋은 것들이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실률이라든가 공가율, 임대주택에 있어서 빈방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요 분양이 안 되거나 해서 비어있는 집 있죠. 요 공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미분양된 재고량이라든가 아니면요 이 금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금리는 왜 반대로, 자 볼게요. 일단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 자, 확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 이때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 같이 다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거래량, 택지 분양 실적,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때는 그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이라든가 공가는 줄어들겠네요. 그 다음에 미분양되는 것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때는 사람 자꾸 투자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투자를 막 늘리는 거 아닙니까? 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그 낮은 상태여야 됩니다. 금리도 뭐라고요? 낮아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70페이지에 1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이런 걸 뭐라고요? 순환적 변동이라는 거고, 그 외에도 계절적, 무작위적, 불규칙한 변동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장기적 변동,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번에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예컨대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요 뭐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이 변경되거나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무작위로 변동되는 거 있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 혹은 불규칙 변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대학가 인근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이 높아지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계절적 변동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방학 때 되면 썰렁한데 개학이 되면 다시 호황이 될 수 있죠. 이런 걸요 계절적 변동이다.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추워서 더워서.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상향시장에서 자 상향시장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에서 거래된 사례는 다 뭐라고요? 하한가가 일반적입니다. 하한가. 읽어볼게요.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현재 시점에서의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라고 해줘야 됩니다. 하한가. 그 다음에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상향시장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허가량, 착공량 이런 것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뭐 다 그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 요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가, 기준 가격. 그래서 몇 개만 해볼게요. 1번 해볼게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등의 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나타난다. 맞는 겁니다. 3번 볼게요. 상향 국면, 4번 할게요. 4번. 회복 국면은요. 여기 요 시기를 얘기합니다. 회복 국면은요.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하한가 혹은 뭐라고요? 기준 가격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회복 시장은요. 매도자가 자, 중시되고 자,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겁니다. 요것도 요것도 이제 매도자니 매수자니 이게 헷갈리니까 굳이 얼른 저 해결하겠다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요. 자, 이렇게 매도자가 중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쁠 때는요, 매수자가 중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얼른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얼른.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자, 후퇴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후퇴 국면 요걸 얘기합니다. 매수자가 중시되고, 요거 맞는데, 자, 이때는 과거의 거래 가격은요, 상한가 혹은 뭐라고요? 기준가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줘야 돼요. 상한.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이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어떤 상업지역 같은 데 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그 소형 아파트 시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불황에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2번 해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라든가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하여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가 아니라 자, 요거를 정점, 요걸 저점이라는 겁니다.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이 일반 경기 변동은 좀 작은데 얘는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정점과 저점 사이의 진폭이 크다 해줘야 됩니다. 크다. 그 다음에 4번에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5번에 상향 국면에서 이 시장을 얘기합니다. 상향 어디 갔어요?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하한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맞는 겁니다.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의 네 가지 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먼저 자 A는 회복기하고 상향기인데 자 보세요. 회복기하고 상향시장에는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매도자가 중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A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매도자 중시현상. 그 다음에 이때는 뭔가 올라가는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 건수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거기 B번은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해 줘야 돼요. 뭐라고요? 증가. 그다음에 공실률 10번 볼게요. 이때는 경기가 좋을 때죠. 그러니까 공실률은 낮다 해줘야 됩니다. 공실률은요 감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공실률은요
감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D번은 후퇴기하고 하향기죠. 자 보세요. 후퇴기하고 하향기는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수자가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D번은 뭐라고요? 매수자. 이렇게 해서 돼 있는 답이 1번이 정답일 겁니다. 답할 수 있죠? 이렇게 1번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응용 예상 문제 볼게요. 응용 예상 문제. 부동산 경계 측정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계 측정 지표는 건축량이라든가 거래량 같은 실물 변수가 중심 지표가 되어야 되고, 가격이나 임대료 같은 명목 변수는요, 보조 지표로 사용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뭐라고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가격이 좋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자체가 투기 가지고 극성이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이런 거 가지고 가격이 좋은 걸 높은 거 가지고 경기가 좋다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것만 가지고 덩그러니 덜렁 경기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표하고 같이 합등그려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자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총체적 상황을 의미하므로 경기의 측정 지표는 단순 지표로 측정하기보다는 종합적 지표로 측정해야 하며, 여기서 종합적 지표라는 것은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지표가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많은 겁니다. 세 번째, 건축 착공량은 동행 지표이고 완공 면적은요, 후행 지표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착공량은, 이 착공량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허가량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는 건 아니겠죠.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착공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좀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뭐라고요? 선행지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완공량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은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거의 완공되기 전에 분양 같은 게 많이 다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다고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뒤쳐져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후행지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건축 허가 면적과 택지 분양 실적은요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 면적은요 선행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택지가 많이 분양됐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라든가 착공량이 많아진 건 아니죠. 미리 사놓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택지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중에 건물도 많이 지을 거라고, 아니면요 거래도 많아질 거라고 예측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선행 지표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건축 착공량이라든가 거래량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택지 분양 실적이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자,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과 택지 분양 시절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택지 분양 실적보다는 뭐라고요? 건축 착공량이라든가 거래량이 더욱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착공량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은 동행 지표죠. 그러니까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 지표인 택지 분양 실적보다는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선행 지표나 후행 지표보다는 뭐라고요? 동행 지표가 그래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요거 안 갖고 오셨나 보네. 책 안 갖고 오셨죠? 안 갖고 오셨죠? 책. 문제집. 안 갖고 오셨죠? 그거 이따가 좀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 경기는요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시작해서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바로 옆에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런 데 있죠. 수지 이런 쪽으로 막 넘어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어떤 지역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은요 앞서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요 뒤쳐져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거를 평균했을 때는 뒤쳐져서 움직입니다. 후행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다. 자 보세요. 이걸요 팽창 국면 혹은 확장 국면이다. 이걸요 수축 국면, 위축 국면이죠. 요거하고 차이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게요.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변화 양상을,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주거용 부동산이 경기가 좋을 때는 상업용, 공업용은 안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5번에 부동산 경기는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동일 수급권 있죠.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라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동일 수급권으로 좀 넓혀서 측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 갑작스런 정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그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요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부동산 경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무작위적 혹은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습니다. 자,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다르게 자, 동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시기에 다른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시기에 동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시기에 다른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일단은 지역성이 있고 지역성 있죠. 그다음 부동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때로 뭐라고요? 자, 이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의 중개 활동은 자 볼게요. 회복 국면은요 누가 중시한다고요? 매도자가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보다 매수자를 중시한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바꿔놓으세요. 매수자보다는 누굴 중시한다고요? 매도자를 중시하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건요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이걸요 계절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무슨 변동이라고요? 계절적 변동이다. 5번 해볼게요.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자, 부동산 가격이 아주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사고 싶어요? 나중에 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당장 수요가 막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해요? 나중에 팔려고 하죠? 그럼 지금 팔려고 내는 것도 걷어 들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죠?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우리 맥주 같은 거 볼게요. 맥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 후에 맥주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미리 사고 그러나요?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는 앞으로 맥주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니까 자, 나중에 팔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라고요? 네, 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얘는요, 자,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맥주라든가 이런 거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잠깐만요. 자, 4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낮고 저점은 높다. 바꿔놔야 됩니다. 정점은 높고 저점은요 낮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주택이 될 겁니다. 주택. 그러니까 주택 경기다 해줘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다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 세 번째 볼게요. 자, 볼게요. 주택의 경기 변동이, 주택의 건축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요, 대체로 일치하는 게 아니라 역순환한다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융과 좀 밀접히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죠. 일반 기업들은 막 돈을 서로 막 빌리려고 할 겁니다.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돈을 다 빌려주고 나니까 주택으로 갈 돈은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반 경기야, 죄송합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 4번 볼게요. 4번에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를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요거는 맞는 편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때를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외에도 변동 이외의 변동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무작위적 변동이라든가 계절적 변동, 그러니까 각종 장기적 변동 있죠? 다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상향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자, 상향 국면에는 요걸요, 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매도자는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고 싶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거래 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는 낮아 있는 추세입니다. 금리는 낮고, 그 다음에 허가량, 착공량 이런 것도 많아지겠죠? 건축은 활발하다.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나타나서 지역적으로 확산된다. 자, 거꾸로 해줘야 돼요.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뭐라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경기의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큰 까닭은 부동산이 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재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정책 같은 게 변경되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뭐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죠. 상당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정도가 늦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본 볼게요.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이외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각종 아까 얘기한 대로 계절적, 장기적 다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자, 미음본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일 때 일반 경기는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하고 일반 경기는 자, 지역에 따라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이 모든 걸 평균 냈을 때는 후순환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평균 냈을 때는 뭐라고요? 후순환한다. 뒤쳐져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뒤쳐져서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지만 지역별로, 용도별로 따질 때는 막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앞서서 움직이기도 하고, 뒤쳐져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독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읍본 볼게요. 안정시장의 국면에서는 자, 부동산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대체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다. 자, 맞는 편 같은데 뭐가 틀렸냐면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이게 틀린 겁니다. 보통 이제 안정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보통 20평대 소형 아파트 시장 같은 거 있죠? 아니면요, 아주 도심지의 상업지역 같은 거 있죠? 그죠? 경기가 좋은 도심지 상업지역, 도심지의 점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아주 불황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소유형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도심지 점포 이러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지 점포. 소유형 아파트나 뭐라고요? 도심지 점포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복 숙달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매년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상향시장에서는 자,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해줘야 돼요. 하한.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한다. 회복에서는요, 매도자가 중시됩니다. 겨울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거, 이런 걸요, 계절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계절적.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파리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변동된다면 이는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전쟁이라든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2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관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는 거래는 점차 활발해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여유자금도 생긴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거래는 점차 활발해진다 이런 표현 나오니까 어쩐지 회복 국면 비슷하게 나가네요. 회복. 그 다음에 부동산의 투자 또는 투기 심리가 작용하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요게 이제 회복 시장이라는 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라고요? 하한선이 된다. 자, 기준 가격이 되거나 뭐라고요? 하한선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회복 시장입니다. 회복. 전문 활동에 있어서 매도자가 중시로 변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회복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적 변동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이거 전부 다 뒤바꿔야 됩니다.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 일정하지 않은 주기와 동일하지 않은 진폭으로 일정하지 않은 주기와 동일하지 않은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이 아니라 불규칙적 불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안 좋게 전부 얘기해야 됩니다. 안 좋게. 자, 불규칙적 불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그래서 4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의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자, 저기 제 오른쪽 이게 전부 다 어떤 경기 변동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에 불규칙 혹은 무작위적 변동 요인에 속한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DTI 규제를 완화했다는 얘기는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순환 국면이 일정하지 않다 해줍니다. 자, 4번 볼게요.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요, 추세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입니다. 계절적 변동.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시장의 경기별 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순환 국면에 따른 경기 흐름은 일반적으로 회복, 상향, 안정, 자, 후퇴, 하향으로 진행한다. 뭐가 틀렸냐면 안정이 있죠. 안정시장은 이 순환 국면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안정시장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안정이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어떤 시장이든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든 뭐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안정시장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볼게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요 상승 국면에 해당되므로 매도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기시키려고 합니다. 연기시키려고 하고 매수자는요 거래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앞당기려고 합니다. 얼른 사려고 하죠. 앞당기려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순환국면별 경기의 양상은 빠른 회복과 느린 후퇴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자, 그 느린 회복과 상대적으로 빠른 후퇴 있죠. 이렇게 느린 회복과 그 다음에 빠른 후퇴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향시장에서는 중개업자들의 부동산 활동은요 매수자 주도 시장에 기하여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맞습니다. 하향은 매수자. 회복시장에서 부동산 평가는 종전 거래 사례 가격을 현재 또는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 혹은 기준 가격으로 보아 평가를 행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나오는 게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요 정도 많습니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변동이 부동산 경기가 17에서 보통 이게 18년 정도 걸리는 어떤 중장기적인 순환, 요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주변에 가끔 보면은 2, 3년에 한 번꼴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왕왕 목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요거를 HK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농산물 시장의 가격 파동, 요거를 부동산 시장에 한번 접목을 시켜본 겁니다. 이렇게. 자, 2016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과소 생산되니까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마늘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고 치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롱 패딩 코트가 겨울에 가격이 무지장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옷 만드는 회사가 이거 만들려고 안 만들려고 해? 막 만들려고 하죠? 그죠? 기존 업체도 계속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다른 옷 만드는 회사도 이거 막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갑자기 겨울철에 물건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건이 많아지면서 곧바로 뭐라고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자, 마늘은 자 생각해 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량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죠? 안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마늘이라는 게 매년 자 그해 생산하면 거기서 끝난다고 시작.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해 생산은 거기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아, 나도 내년에는 뭘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끝난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끝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마늘 농사 지은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요. 아, 이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2017년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왔죠?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심기 시작했어요? 마늘을 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속으로 마늘 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마늘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뭐라고요? 과잉. 그러면 과잉 생산되니까 물건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가격이 막 폭락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 급기야는 마늘을 갖다 시장에 내다 팔라니까 자,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기야는 뭐 땅에다 묻어버리는 이런 형태 나타났죠. 그죠? 그럼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다. 일반적인 재화가 어떤 가격이 뚝뚝 떨어졌다. 팍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다른 기업도 생산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급격히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닙니다. 마늘 가격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는 거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내가 마늘 심으면,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면 집에 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농협에 돈도 못 갚고 그러니까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났네요. 힘들게 겨울을 지냈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018년이 왔는데 사람들은 마늘 농사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뭐라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자,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안 사려고 하죠. 싸면 얼른 사려고 하죠. 즉시 반응합니다. 근데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곧바로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형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다음 년도 새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면요. 생산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곧바로 줄일 수 있나요? 없죠. 다음 년도 돼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는 바람에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택도, 우리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오피스텔을 딱 지었는데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 어마어마한 초과이익을 얻었죠. 그러면 다른 건설사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저기다가 오피스텔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건설업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래 빈 땅만 생기면 땅을 구입해서 이제 몰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뭐라고요? 착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막상 2, 3년 지나니까 물량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남아도니까 가격이 뭐라고요? 분양도 안 되는 바람에 폭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건설업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또다시 여기다 오피스텔 지었다가는 인간도 아니라면서 집으로 간 거죠. 빚도 못 갚고. 그러면서 그 건물 지은 사람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또 품귀 현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요것도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요거는 수탄수 공탄발이다. 그래서 수탄수 하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어요. 얘가 클 때 있죠? 그러니까 클 때는 수탄수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균형점에 이릅니다. 언젠가는 뭐라고요? 균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탄발이다 해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봤더니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탄발이다 해서 발산형 거미지 모형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균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기억하세요? 수탄수 공탄발. 그리고 기울기를 따질 때는 항상 탄력도 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아시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요 기울기는 큽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따지면 거꾸로 해줘야 됩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얘도 뭐라고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하면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를 계산할 때도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근데 요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절대값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따지라고요? 절대값 마이너스 무시하시고 없는 걸로 해갖고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1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1번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에, 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죠? 이럴 경우는 수렴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 해줍니다. 2번 볼게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자, 탄력도가 두 개 똑같다 그러면 계속 뺑뺑뺑뺑 계속 돕니다. 강강수월래처럼 순환한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에 균형에 충격이 가해지면 균형으로부터 이탈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 해줘야 돼요. 뺑뺑 돈다는 얘기죠. 순환한다. 세 번째 볼게요.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수요 공급이론 지금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특정 시점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죠.
이런 걸 정학 이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있죠? 요걸 포착하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요거를요, 동학 이론이다 해줍니다. 정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동학 혹은 동태적 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있죠? 동태적 이론 혹은 동학 이론이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즉시 변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즉시 변하죠. 근데 문제는 5번에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즉각 변해요? 일정 기간 후에 변해요? 일정 후에 변하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정의 후에 변하는 게 요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 이론에 따를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자 마이너스 무시하라고 했죠. 0.3 공급의 기울기 0.7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이걸 말하고요. 수렴형이 됩니다. 자 B 부동산은요. 수요 곡선 기울기 0.5 공급의 기울기 0.5 똑같죠. 얘는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 나타납니다. 뺑뺑뺑 돈다는 얘기죠. 순환형.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바로 탄력도나 기울기가 주어질 경우는 뭐 문제 금방 풀 수 있는데, 수탄수. 자, 이거를 직접 기울기까지를 한번 계산해 봐라. 뭐라고요? 기울기까지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한 게 2번을 물어봤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 최근 10년 동안. 자, 3번 보겠습니다.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 하에서 자, 거기 3번입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하는 거미집 이론에 의한 모형 형태는 자, A 부동산을 볼게요. 여기 볼게요.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다 하겠는데 자,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은 EP는 500-QD입니다. EP는요, 500-QD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급은요, 3P는 300 플러스 4QS입니다. 3P는요, 300 플러스, 자, 3QS랍니다. 300 플러스 4QS네요. 아이고, 자, 금방 보고도 금방 까먹었네요. 자, 4QS.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 다음에 B부동산은요, P는 400-2QD입니다. P는요, 400-2QD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함수는요, EP는 100 플러스 4QS입니다. EP는요, 100 플러스 4QS. 맞죠? 이렇게 됩니다. 4QS인데, 일단, 요걸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Y축이고, X축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Y는, 요게 이제 함수식으로 나타나면, 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A 플러스 BX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이, A는 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가 요게 밑변분의 높이는 요걸 B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B가 이제 기울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렇게 Y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 그 X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X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 이렇게 마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가격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거를요, 수량이다. 수량이라 한다면 이게 P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있죠?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A 플러스 BQ 이렇게 한다면 어디 갔어요? 요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기울기라고요? 요 놈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기울기다.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라고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부호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전부 다 P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P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자, 그러면 요 P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500-2QD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는 이것분의 이거 빼기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것분의 이거 빼기 뭐라고요?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자, P는요, 500 나누기 2 하면요, 250이 되겠네요. 빼기, 여기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2분의 1이니까 0.5 QD가 되겠네요. 1을 1로 나니까 0.5죠. 그래서 요 0.5가 기울기입니다.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P는 자 3분의 300 플러스 4QS가 되겠네요. 그러면 P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것분의 이것 플러스 이것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100 플러스 3분의 4QS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게 기울기고 뭐라고요? 요게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자, 비부동산 볼게요. 비부동산은 얘는 뭐 그대로 요게 기울기네요. 이렇게 P에 대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게 그대로 기울기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건 P에 대해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P는요. 이렇게 2분의 100 플러스 4QS 이렇게 되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것분의 이것 플러스 이것분의 이것이죠. 그러니까 50 플러스 자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요. 2QS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기울기라고 했죠.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일단 해볼게요. A 부동산은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0.5 공급의 기울기는 3분의 4니까 얘가 더 크죠. 0.5보다 얘가 더 큰 건데 얘는 1보다 크죠. 얘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공급의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 이거 볼게요. 얘는 2고 얘는요 어디 갔어? 얘도 2죠. 아 요것도 기울기 2, 이것도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똑같네요. 이거는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 그러니까 정답은요 자 4번을 했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풀고 앉았으면 내년에 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풀고 앉았습니까? 그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딱 보는 순간 바로 답 나옵니다. 보는 순간 자 딱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 이런 모양 할 때는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다고요? 아 여기 1이 있는 겁니다. 1 그죠? 요거 나누면 됩니다. 1을 2로 나누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고 얘는요 요거 나누면 되니까 3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수렴형이고 얘는 그대로 2고 얘는 요거 나누면 되죠. 2가 되죠?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요? 똑같으니까 뭐라고요? 순환형.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풀 수 있으면 금방 푸는 겁니다. 자 밑에 80페이지의 아래쪽에 1번 볼게요. 응용 예상 문제. 이거 할 수 있나요? 예? 아, 그냥 이거 보고, 거기 저 방정식 있죠? 방정식 다 끄적끄적 되면 금방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이제 처음 하나도 안 해보시는 분들은 뭐야 이거 하면서 에라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1번 찍고 나오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만 할 수 있죠? 항상 부호는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볼게요. 맨 아래. 자, 80페이지 맨 아래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는 전기의 가격에 따라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라고 하겠죠. 맞죠? 2번 볼게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크면은 균형으로부터 수렴한다. 맞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급에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시간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사람들은 건축 착공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근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같은 현상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상업용, 공업용하고 주거용을 바꿔놓으세요. 주거용보다는 뭐라고요? 상업용, 공업용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어떤 일정 지역에 가면 어떤 상가 지역이 있으면 상가들이 분양이 안 돼서 막 텅텅 비어 있는 거 있죠? 왕왕 보조 특별 분양 써놓고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상가 하나 딱 지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2, 3층짜리 상가 막 계속 지어댄 겁니다, 옆에다. 그러니까 막상 물량이 나오니까 막 분양이 안 돼서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다음 제시된 조건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자, A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5,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0.8.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이건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수탄수. 2번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
공급은 1.9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크죠? 요거는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공탄발. 뭐라고요? 공탄발. 한 장 넘겨볼게요. 다음 중 거미집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볼게요. 아까 2017년도에 마늘이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폭락했네요. 죄송합니다. 폭락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요? 내가 또다시 마늘 심었다가는, 네, 뭐라고요? 인간이 아니라면서 집에 간 거죠? 요것도 기억하세요. 자, 1번 볼게요. 잘못된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되는 것은 생산 기간이 길어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공급자가 만약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자,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년도에 내가 또다시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라면서 집에 간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 농사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어요? 마늘 농사?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인간이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가격이 폭락하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또다시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라고 집에 간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내년도에도 계속 가격이 폭락할 걸로 예측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만약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어떤 사람이 읽을 겁니다. 자, 마늘 가격이 폭락했다 하더라도 나는 또다시 마늘 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연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농사 망쳤다고 쳐볼게요. 그럼 마늘 농사 또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때 마늘 농사 망쳤다 하더라도 또다시 마늘 농사 지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2번. 공급자가 만약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이 같은 특성을 알고 있는 공급자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또 마늘소 또 지었을 겁니다. 그죠? 세 번째 볼게요. 가격이 균형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아야 된다. 거꾸로 한다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에 변화한 후에 변화하지만, 그다음 공급량은요 즉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한다.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은요 즉시 변화하지만, 뭐라고요? 즉시 변화하지만 공급량은요 즉시 변화가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서 변화한다는 가정이 있죠. 일정 기간 지나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폐쇄 경제하에 농축산물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크게 뭐라고요? 이렇게. 자, 2016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하니까 가격이 폭등했죠? 폭등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만약에 이 경제는 이렇게,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폐쇄 경제라는 게 있는데, 폐쇄 경제는 이 외국과의 무역이 없는 경제, 외국과의 무역이 전혀 없는 경제를 뭐라고요? 폐쇄 경제라는 거고, 개방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방 경제는요 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이 있는 경제, 이걸 뭐라고요? 이걸 개방 경제 줍니다. 뭐라고요? 개방 경제. 자, 그럼 잡을게요. 이런 것들은 폐쇄 경제 하에서만 거미집 모형이 적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 이 과소 생산돼서 가격이 폭등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생산을 곧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폭등했으면 곧바로 중국에서 수입을 막 해온다고 쳐볼게요. 바로 수입할 수 있죠? 그럼 물량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면서 다시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폐쇄 경제 하에서만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개방 경제에서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현실 경제에서 많이 안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많이 나타났는데 무역이 별로 없을 때는. 그죠?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막 수입하죠. 보따리상이. 안 하나요? 하죠? 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미집 모형의 지금까지 지금 1시간 한 거 있죠? 한 문제가 꼭 물어봅니다. 한 문제 푸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